올해의 예손병원의 전략은 초심을 그대로 가지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야간 응급수술과 세분화 전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대학병원만큼 철저하게 세분화를 나눴기 때문에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저희들이 한다는 목표가 같은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도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저희들은 17년 동안 초심을 그대로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침 7시 50분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24명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항상 합니다. 부천에서 수지접합 전문병원과 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예손병원 김진호입니다. 예손병원은 출발이 예쁜 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손에 대한 모든 언급을 하겠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야간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데 있고요. 수부로 출발을 하였지만 척추, 관절, 족부 이렇게 정형외과의 영역에 세분화를 이루어서 세분화 후에 협진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가 예손병원은 제2의 도약입니다. 현재 이제 3월부터 정형외과 22분, 신경외과 지금 4분, 그래서 총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26분이 근무하게 되고요. 나머지 내과와 신경과, 마취과, 재활의학과 등 수술 전후를 담당하는 인원까지 해서 34분의 의료진들이 예손병원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예손병원에 근무한 인력 중 가장 많은데요.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많은 분들을 모셨던 이유는 저희 예손병원의 강점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간 응급실을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하였고요. 또 파트별로 세분화를 더욱 추진하기 위해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인력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의 예손병원의 전략은 초심을 그대로 가지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야간 응급수술과 세분화 전문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는 않는데요. 사실 저희 병원 급여가 주변 병원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계신 분들은 주변 병원에 아주 더 스카웃을 다들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 참여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세분화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이서 모여서 우리가 전문화를 계속 이뤄갈 수 있는 그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모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필수 응급 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응급을 요하는 병에 대해서,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요. 복지부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응급의료 전달 체계 형태인데 사실 의사들은 이 병을 보고 병원급에서 치료할 건지 종합병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 권역응급센터로 보내야 될지를 의사들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걸 환자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쉽고요.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국민들은 정말 가까운 곳 어느 곳을 가셔도 바로 1시간 이내에 자기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그런 정보 공개가 먼저 되고 나서 응급의료 체계가 돼야 되는 게 우선인데 지금 현재는 사실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보다는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그 인력도 인력 양성을 먼저 하고 나서 인력 배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가져진 인력으로 재분배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의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적절히 배분되는 것보다 한 곳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력 공급에 대한 대책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지금 가진 인력들은 적절하게 배분되는 정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체계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버님이 마취과 의사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의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고3 때는 공대를 간다고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봐왔던 아버님 따라서 수술장도 들어가 보고 했던 그 기억이 결국 마지막에 시험 치고 나서 과 선택할 때는 의대를 지원하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많이 봐왔던 거, 그다음에 익숙한 거에서 끌려서 의사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다지 큰 목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50도 50인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할 만큼 매력적인 직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폐쇄된 사회 영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태어나서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사 이외의 영역도 해보고 싶긴 한데요. 또다시 의사의 길을 걸으라 그러면 그다지 나쁜 기억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원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대학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저도 대학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시작도 대학병원에서 5년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개원가를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꿨는데요. 그 다음에 개원가로서의 의사 생활도 괜찮았는데 또 이제 병원을 조금 키워가면서 이제 운영하는 위치에 가서 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셋 다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셋 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17년 동안 정말 초심을 그대로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침 7시 50분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24명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항상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술의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토론을 하고요. 모든 의사들이 7시 50분에는 다 출근을 하는 거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17년 동안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봐주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좀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영역을 대학병원만큼 철저하게 세분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만큼은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저희들이 한다는 목표가 같은 정형외과 선생님들하고도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할 테니 이때까지 참 좋은 모습으로 봐주신 거를 계속 그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